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오늘도 뭔가 해야 한다. 가만히 있으면 늙는다. 쉬면 게을러지는 것 아닐까?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몰아붙입니다. 등산도 가야 하고, 모임도 나가야 하고, 운동도 해야 하고,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누구보다 바쁘게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천천히 걸었고, 천천히 먹었으며, 천천히 이야기했고, 천천히 쉬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때 세계 최고의 장수마을로 불렸던 곳이 현대식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건강을 잃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혹시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오래 산다는 믿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수명을 스스로 줄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본 오키나와를 비롯해 세계 장수마을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몸으로 증명해온 오래 사는 삶의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노년을 더 건강하고 더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할 것과 천천히 시작해야 할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실 것입니다. 1. 세계가 주목한 장수마을의 비밀. 한때 일본 오키나와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공식적으로 장수촌으로 인정받은 곳이었습니다. 100세가 넘어도 직접 텃밭을 가꾸고 90대 어르신이 이웃과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던 땅이었죠.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먹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고구마, 두부, 해조류 같은 소박한 음식들이 주식이었고 거기에 아주 특별한 식사 철학이 있었습니다. 하라하치부, 배가 80% 정도 찼을 때 수저를 내려놓는다는 원칙입니다. 가득 채우지 않는 것. 여기서 이미 삶의 태도가 보입니다. 둘째, 움직임이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헬스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길을 걷고 이웃집에 들르는 일상 자체가 몸을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격렬하게 땀 흘리며 기록을 세우는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면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삶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은 이키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닙니다. 오늘 텃밭에 고구마가 잘 자라고 있는지 확인하러 나가는 것, 이웃과 차 한잔 나누는 것, 그런 작은 일상의 보람이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넷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아이라는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5명에서 8명이 평생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건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 장수를 앗아갔나? 놀라운 사실은 이 완벽했던 장수마을이 불과 한두 세대 만에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외부에서 편리하고 풍요로운 서양의 음식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걷는 일상이 사라졌습니다. 바쁜 현대적 삶의 방식이 조용하고 느린 전통 생활을 밀어냈습니다. 그 결과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지켜온 어르신들은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서구화된 방식으로 살아온 젊은 세대는 오히려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장수는 유전자가 아니라 생활 방식에서 온다. 그리고 그 생활 방식의 핵심은 빠르기가 아니라 느림이었습니다. 3. 바쁘게 살면 더 빨리 늙는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은퇴 후 등산 모임, 댄스 동호회, 봉사활동 등 여러 모임으로 하루하루를 빼곡하게 채우는 분들을 보면 처음엔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아프고, 심장이 약해집니다.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젊었을 때는 무리를 해도 하루 이틀 자고 나면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력 자체가 달라집니다. 한번 쌓인 피로가 잘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 호르몬도 몸에 훨씬 오래 남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곧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일정에 쫓기고, 약속에 쫓기고, 남의 시선에 쫓기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그게 활력이 됐지만 이 나이에는 몸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이 왜 텃밭을 가꾸며 천천히 살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게을렀던 게 아닙니다. 현명했던 겁니다. 4. 느리게 사는 것이 진짜 장수의 방식이다. 세계의 장수마을인 오키나와뿐 아니라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그리스의 이카리아 이 마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걷고, 천천히 먹고, 천천히 대화했습니다. 바쁘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리듬을 지키며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 오래 살았습니다. 동양 철학에도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억지로 위로 올리려 하면 에너지가 소진됩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러운 리듬대로 살면 건강하고 억지로 거스르면 망가집니다.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평생을 달려오느라 쌓인 피로와 긴장이 조용한 시간 속에서 천천히 녹아내립니다. 몸만 쉬는 게 아니라 마음도 쉬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6가지.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 매일 아침 20에서 30분 천천히 걷는다. 땀 흘릴 필요 없습니다. 기록을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이 텃밭을 거닐듯 그냥 동네 한 바퀴를 느긋하게 걸으세요. 골목에 핀 꽃을 보고 새 소리를 들으세요. 바쁘게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볕을 쐬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2. 하루에 30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만든다. 창밖을 바라봐도 좋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이 빈 시간이 마음을 쉬게 해줍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만 버텨보세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이 먼저 알게 됩니다. 3. 관계를 줄이고 깊이를 늘린다. 오키나와의 모아이처럼 진심을 나눌 수 있는 2~3명이면 충분합니다. 만나고 나서 기운이 빠지는 모임은 과감하게 줄이세요. 의무감으로 나가는 관계는 오히려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편한 친구 1~2명과 차 마시며 나누는 1시간이 어색한 단체 모임 10번보다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4. 배우자 또는 가까운 가족과 매일 작은 시간을 나눈다. 아침에 함께 차 한 잔, 저녁에 함께 산책 한 바퀴. 10분이면 충분합니다. 평생을 함께 살아왔어도 바쁘게 살다 보면 정작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눈 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5.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을 찾아서 한다. 오키나와 어르신들에게 텃밭이 그랬습니다. 대단한 취미가 아니어도 됩니다. 젊을 때 좋아했는데 바빠서 못했던 것이 있으신가요? 독서, 음악 듣기, 그림 그리기, 화초 가꾸기, 좋아하는 드라마 보기 등등. 내가 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괜찮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만의 이키가이입니다. 6. 먹는 것을 소박하고 규칙적으로 유지한다. 하라하치부를 기억하세요. 가득 채우지 않는 것, 정해진 시간에 천천히 먹는 것. 비싼 건강식품보다 이 단순한 원칙이 몸을 더 오래 지켜줍니다. 오키나와의 장수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빨리 살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을 천천히 제대로 사세요. 평생을 달려온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해냈습니다.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세대입니다. 이제는 그 열매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바쁘게 산다고 더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채운 하루가 풍요로운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걷고, 느긋하게 쉬고, 진심을 나누는 사람 곁에 있는 것.
그것이 세계의 장수마을이 수백 년에 걸쳐 증명해온 가장 오래된 건강 비결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세요.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